오늘 보실 집은 땅 150평에 가격은 1억대까지 낮아진 2층 전원주택입니다. 거의 최근에 완공된 신축급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 후 따로 손볼 곳 없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데요. 수리비 부담 없이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본건으로 가는 길을 보시면 지방도로를 쭉 가다 보면 바로 왼쪽에 집 두 채가 보이실 텐데요. 그중 오른쪽에 있는 집이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입니다. 집까지 오는 길은 전부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진입로만 약간의 오르막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주택 뒤편 공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로 대문은 없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도로를 바라보는 뷰이지만 다행히 앞에 가로막는 집이 없어서 답답함 없이 탁 트여 있습니다. 주택은 앞마당보다는 뒤쪽 공간이 넓게 빠진 형태이며 바닥은 흙바닥입니다. 건물 후면으로 가보시면 수도시설과 물탱크, LPG 가스통이 갖춰져 있고 공사 당시 인부들이 미처 치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간이 화장실이 놓여 있습니다. 주택을 처음 봤을 때 유럽의 지중해풍 건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월 11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만 2년 된 신축 2층 단독주택으로 구조적 안정성이 높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특히 평지붕 위에 경사지붕을 만들고 스패니쉬 기와를 얹었습니다. 외벽은 몰탈 위 베이지색 페인트로 창문은 외벽과 잘 어우러지는 화이트 이중 샤시로 마감되었습니다. 거실 창에는 반원형 창을 더해 채광을 높였습니다. 이번엔 가장 궁금해하실 내부 구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 면적은 83.52제곱미터, 25.265평인데요. 현관, 거실, 주방, 안방, 드레스룸, 화장실, 다용도실, 그리고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두 개의 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1층 거실로 향하는 문이고 오른쪽 문은 2층 계단실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내부 계단이 생활 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현관 쪽에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트여 있고 주방 바로 옆 다용도실에는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배치되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1층에는 방이 딱 하나 안방만 있는데요. 안방 안쪽에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함께 있고 1층에 공용 화장실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은 가족실 겸 거실, 방 1개, 화장실 1개, 그리고 야외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6.36제곱미터, 14.024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드론을 띄워 위에서 촬영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야외로 돌출된 베란다가 배수구 거름망이 막혀서 지금 물이 찰랑찰랑하게 차 있습니다. 어쩐지 제가 현장 실사를 갔을 때 배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탕탕 소리 나시죠? 이렇게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작은 틈새로 누수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임장을 오시면 내부를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외관상 물이 고여 있는 만큼 내부 누수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입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층과 2층 모두 합하면 129.88제곱미터, 39.289평입니다. 평수에 비해서 방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이 많이 필요 없는 1, 2인 가족이 살기에 딱 좋고 아니면 주말이나 휴가 때 내려와 편하게 쉬다 가는 세컨하우스로 쓰시기에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다음으로 지적도를 보시면 본건 토지는 총 3필지인데요. 지적도상 기호 1번, 2번, 4번 땅입니다. 이 중 기호 1번과 2번 땅이 나란히 붙어서 주택 건부지로 사용했습니다.
둘 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솔직히 한 필지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모양이 그리 예쁘지 않지만 두 땅을 합쳐서 보면 네모 모양이 나옵니다. 1번 땅 면적은 322제곱미터 97.405평으로 주택 대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2번 땅은 119제곱미터 35.998평으로 주택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바로 앞 공간을 보시면서 이 앞마당도 다 이 집 땅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위성뷰를 분석해보면 딱 절반 정도만 본건 땅입니다. 이 공간은 아담한 텃밭으로 가꾸기에 딱 좋은 크기인데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잡초가 너무 자라나 있어서 경계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위성뷰로 봐도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위성뷰와 비교했을 때 대략 우수관 전까지가 본건 땅 경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건 땅 바로 앞에 접한 나머지 땅 부지가 사유지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국가 소유인 도유지였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도유지인데요. 만약 텃밭을 더 넓게 쓰고 싶으시다면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서 정식으로 대부계약 등을 맺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4번 땅은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옆집과 반반씩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성뷰로 보면 실제 도로 위치가 지적 경계에서 살짝 밀려 있는 느낌도 드는데요. 전체 도로 면적 35.393평 중에서 내 지분은 17.696평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주택의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토지 규제를 나타내는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현재 등재된 임차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빈집으로 파악되는데요. 따라서 낙찰받고 나서 물어줘야 할 돈이 전혀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주변은 한적한 전원주택과 농경지, 임야 등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전원 생활권입니다. 교통 여건을 보시면 148m 거리에 도보 2분 정도 걸리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경유하는 버스가 한 대뿐이고 배차 간격이 3시간으로 긴 편이어서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편의시설의 경우 주변에 펜션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인근에는 소형마트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관공서 등 주요 인프라를 이용하시려면 면 소재지 중심가까지 나가셔야 하는데요. 약 10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자차로 14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장은 한번 보실 때 넉넉히 봐오시는 게 좋습니다. 광역 입지를 보시면 인근에 남양주, 양평, 홍천, 춘천이 인접해 있습니다. 자차 기준 남양주까지는 약 29km로 28분, 바로 옆 동네인 양평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약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춘천까지는 26km, 26분, 홍천까지는 55km, 55분으로 주변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 주변 땅값은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본건 인근 주택들의 거래 사례를 보면 본건처럼 최근에 지어진 신축급은 없고 대개 10년 이상 된 주택들 위주인데요. 토지 평당 가격이 최저 53만원에서 최고 109만원 선까지 거래되었습니다. 본건의 토지 가치 역시 이 범위 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 신축 건물 가치가 높게 반영되었을 겁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물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8286입니다. 감정가는 4억 2,009만 3천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91만 9,012원에 책정되었으며 주택 평당 가격은 743만 8,05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65.7% 떨어져 1억 4,409만 2천원이며 보증금은 1,440만 9,200원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가평입니다. 토지 평수는 151.099평이며 건물 평수는 39.289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4년 1월 11일이며 매각일자는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번 물건은 최초 감정가 4억대에서 시작해 현재는 2억 이상 떨어져 1억 중반대까지 유찰된 상태입니다. 가격 메리트는 확실하지만 입찰 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집 평수에 비해 방이 적어서 식구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좁을 수 있습니다. 1, 2인 식구의 실거주용이나 세컨하우스로 쓰기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론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2층 베란다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고여 있죠. 임장 가셔도 안을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오래 방치하다 보면 누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당이 집 뒤쪽으로 넓게 빠진 구조입니다. 앞마당 텃밭 자리는 약간 경사가 진 데다가 그중 절반만 본건 땅이라 마당이 좀 작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대신 바로 앞땅이 사유지가 아니라 도유지라고 말씀드렸죠. 낙찰 받으신 후에 관할관청에 문의하셔서 빌려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러한 장단점과 현장 컨디션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금액에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